예, 오늘은 해외 선물 기초 강의 두 번째 날이고요. 안녕하세요. 예, 충환님, 다이아심님, 리미님, 찐이님, 정석이님, 자칼님, 푸르나님, 민영님, 타락천사님, 예, 반갑습니다. 아까 방송에 들어오겠다고 하신 분들은 더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괜히 얘기해서 슬기로운 저 혼자만 못 보는 거예요? 슬기로운 저만 보고 다른 분들만 다 보시는 건가 지금? 녹방을 원래 안 남겨야 실강에 들어오는데 녹방을 남기거나 제가 두 번째까지는 녹방으로 남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전 매매라 기초로 하는 양음 차트 세팅이라든지 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창에 신청하신 분들만 따로 등록을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만 세팅값을 오픈을 하고 다음번 무료 강의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기초 강의만 진행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물 기초 강의 지난번에 이제 선물과 주식의 차이점, 그리고 기본적인 뭐 나스닥, S&P, 그 다음에 골드, 크루드 오일, 가장 많이 개인 투자들이나 우리가 매매를 하는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목 상품이라고 하죠.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 기초적인 상세 내용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십니까? 자, 그러면 지난번에 방송을 들었다 하시는 분 1번 한번 쳐보세요. 그럼 카솔라님, S&P 틱당 가치가 몇 달러입니까? S&P 틱당 가치가 몇 달러예요? 정석이님은 크루드 오일이랑 골드 틱당 가치가 얼마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지난번에 바로 전주에 배운 거를 기억이 안 난다. 음, 섭섭하네. 네. 선물과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과 당장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상품 명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품 명세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게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옵션이랑 선물이랑 파생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만기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라는 게 왜 정해져 있냐면 얼마 이상 올라가냐라는 목표라는 게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시간값이 줄기 때문에 시간값이 줄면 이자율도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월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명세에서 한번 더 살펴보면 중요한 거는 특당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죠. 다시 한 번씩 봐드릴게요. 특당 가치는 S&P 500 같은 경우는 한 틱에 1틱에 12.5달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5달러입니다. 그리고 골드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둘 다 10달러예요. 한 틱 올라갈 때 10,000원 정도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스닥만 5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전에 제가 뭐 매매를 했었어 가지고 오늘 차트 보여드린 거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틱당 이제 5달러씩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틱당 50 홍콩 달러입니다. 50 홍콩 달러고요. 오늘 달러 기준으로 보면 156 정도, 1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156원 정도 되니까 156 곱하기 50 하면 되겠죠. 보통 한 7,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보고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보면, 오늘은 이제 뭐 기본적인 숙지할 만한 사항과 그다음에 호가 주문창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어요.
톡방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들 보여드렸는데 그거 내용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HTS 활용, 오늘 HTS 설치하거나 활용하는 방법들, 활용하는 방법들이라기보다 이제 종목을 찾아서 내가 하려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종목을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 그걸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매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주식과 다른 건 뭐라고 그랬죠? 주식과 다른 건 선물은 매수가 되고 매도가 돼요. 그러니까 주식도 매수와 매도가 되죠. 근데 매도는, 주식에 대한 매도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청산하는 개념이죠. 주식을 갖고 있는 걸 청산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식 매도는. 그러니까 주식에서 파생되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보기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공매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또 선물이 있어요. 선물 매도. 주식도 선물 매도가 있고, 주식 선물도 선물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한 6배, 5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선물은 제가 직접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주식 선물 매도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각 증권사별로 공매도 제한 수량이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몰리거나 하는 증권사에서는 추가적인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매도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는 실상 개인 투자자는 좀 어렵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이제 매도 한번 쳐봐야겠다 싶은 때 수량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공매도는 하기가 좀 진입하기 좀 어렵고,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선물 매매를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선물 매수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은 이제 매수를 하면 이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수준의 청산을 하면 주식과 마찬가지로 올라간 폭만큼 수익을 내는 거고요. 선물 매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시점에서 매도를 했다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빠져서 청산을 하게 되면 그 빠진 만큼이 똑같이 수익 날 때랑 똑같은 폭으로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주식은 퍼센트 싸움이라서 오늘 10% 올라가고 10%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내가 1000만원어치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10% 올라가고 100만원 수익 냈다고 좋아했는데 내일 또 10%가 빠져요. 그러면 1000만원 밑으로 떨어지죠. 퍼센티지 싸움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선물 같은 경우는 이 한 틱의 가격 9064.75, 40, 25, 50, 그래서 한 1포인트가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포인트 차이가 빵빵 25, 50, 75라고 4개 나와 있고, 이 1포인트 가격은 얼마겠어요? 이건 나스닥이에요. 얼마겠습니까? 1포인트의 가격은 20달러입니다. 5달러씩이라고 했으니까요, 한 틱에. 그래서 10포인트를 내가 수익을 낸다. 만약 뭐 9060에서 해가지고 90 뭐 10공까지 해서 10포인트 수익을 낸다라고 얘기하면 200불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만약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한다라는 건, 만약 이쪽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떨어져 와가지고 여기서 저항을 맞더라. 이제 더 빠질 것 같아. 라고 해서 여기서 만약 매도를 들어간다면, 이제 매도 포인트가 들어가면, 매도가 빠져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까지 내가 청산하는 자리까지 그 포인트를 계산하면 그만큼의 수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9,000포인트, 지금 9,000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니까 9,000포인트에서 매도를 했는데 만약 떨어져 갖고 8,0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럼 1,0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맞죠? 1,000포인트 곱하기 몇 불? 20불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0포인트가 4틱으로 나열해서 4틱이고요. 곱하기 5불이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1000포인트가 빠졌을 경우에 1000포인트 곱하기 20불 곱하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얼마예요? 1218원이네요 오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1000포인트를 빠지는 걸 내가 수익을 냈다라면 얼마의 수익이 나냐? 2436만 원이 나는 겁니다. 1000포인트를 먹으면요. 1000포인트. 참으로 놀라운 수익이죠. 제가 저번에 매매를 했을 때 9764인가요? 65인가를 제가 두 계약을 들고 가서 예, 이 정도까지인가 수익을 내다가 청산을 했더니 더 빠졌죠. 만약 두 계약을 제가 여기까지 들고 있었다면 거의 1억 가까이 수익이 나는 상황이 됐었던 것 같아요. 3천 거의 3천 포인트였으니까 한 계약이 2천이니까 두 계약 쪽 쓰면 거의 한 1억 5천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여기서라든지 혹은 뭐 돌파가지고 유지가 되니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또 이만큼의 수익이 났다. 그럼 퍼센티지라든지 몇 퍼센트 수익이 나느냐 몇 퍼센트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선물은 단순히 그냥 8천에서 9천까지 또 올랐으니까 이것도 1000포인트 수익이야. 그러면 한 계약당 얼마겠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선물은 이제 매수냐 매수 포지션, 이제 포지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나는 올라갈 걸 보고 배팅을 한 위치인지 떨어질 거 보고 배팅한 위치인지. 그래서 선물은 매도라고 얘기를 하고, 매수라고 하는 걸 롱 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콜은 보통 옵션에서 얘기를 해요. 옵션에서는 콜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올라가는 거에 배팅하는 거고, 풋 옵션이라는 거는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에서 이제 매도는 숏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롱포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승일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숏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락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주식은 뭐 내가 매수를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하든지 매수를 해가지고 딱 올라가서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만 있지만,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가 분명히 1년에 한두 번씩은 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는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크죠. 그러니까 횡보하는 시간이 굉장히 절대 자수적으로 길지만, 방향이 나오는 시간 중에 단위 단위 기간의 변동폭을 본다면 하락이 월등합니다. 하락할 때는 항상 뭐 공포와 심리도 함께 추가적으로 밀리고, 개인도 팔고 개인은 털고 외인이 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압력이 나왔을 때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선물을 주식을 하면서도 선물을 중간중간에 하거나 선물을 매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의 이유는 하락에 대해서 배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하락에 대한 배팅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뭐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결국에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나는 수익을 청산한다, 아니면 분할로 청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ETF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죠. 이제 빠지는 거에서는 인버스라고 얘기하는 인버스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그냥 ETF 선물 같은 경우나 코스피 같은 경우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있어요. 이 레버리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예, 뭐 코덱스 무슨 뭐 코스피 레버리지다. 그 다음에 뭐 인버스, 곧버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근데 ETF 같은 경우는 매체가
거래하거나 운영하는 매체 자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 시장을 쫓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현저히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똑같이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안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같이 문제가 됐던 거는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갖지만 그 유가 레버리지랑 유가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괴리율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되고요. 유가 부분에서 얘기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USO라고 해가지고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라고 해서 ETF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약 자산 가치가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3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을 봤을 때 웬만한 기업보다 훨씬 더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ETF인데, 안전성, 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유가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게 ETF 같은 경우는 상폐가 돼버리니까, 안전을 따지겠다고 지금 6월물에 투자를 하지 않고 7, 8, 내년 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유가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극대화되거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극대화되니까 어떤 상품이란 부분들이 한계라는 건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이라는 부분들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모두가 추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래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죠. 그냥 그 가치 자체가 움직이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레버리지 혹은 옵션, ELW 이런 파생되는 상품들은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만기까지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 시점에 사가지고 이 시점까지 수익을 낸다면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옵션이라든지 뭐 레버리지라든지, 뭐 빠질 때도 여기서 이만큼 내가 여기서 매도를 했더니 여기서까지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이게 인버스를 내가 곧버스를 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옵션을 매수했다든지, 레버리지다. 뭐 ELW를 매수를 했다든지, 하락에 대한 배팅을 해서 올라갔다면, 상승에 대한 배팅을 올라갔다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 여기서 내가 뭐 인버스 곧배수라든지, 뭐 혹은 옵션 매도라든지, 아니면 ELW 매도를 친 상황에서 올라갔다가 빠지게 되면 수익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험도나 뭐 이런 분들 떠나서, 떠나가지고 상품 대한 특성이라는 게, 주식은 올라간 만큼 수익 나고 떨어진 만큼 손실이 나죠. 선물도 올라간 만큼 수익이 나고 떨어진 만큼 수익이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식은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제자리에 오면 제자리가 되고요. 물론 퍼센티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10% 올라갔다 10% 빠진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0원 정도 올라갔다 1000원 정도 빠지면 본전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물도 1000원 올라갔다가 1000원 빠지면 똑같이 1000원 자리에, 그 자리에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옵션이라든지 레버리지, 곧버스, ELW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생에 대한 파생이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내가 그냥 올라갈 때 사가지고 수익이 나건,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딱 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올라요. 혹은 딱 사고 나서 그 다음 내려요. 이러면 수익이 굉장히 복리 효과가 돼서 극대화가 되는데, 내가 샀는데 빠졌다가 올라가거나, 시간을 들여가지고 시간 가치를 소비하고 올라가거나, 혹은 그 반대로 내가 매도를 노렸는데 올라갔다가 빠지거나, 시간을 들여서 빠지게 되면은 수익이 안 나거나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ELW나 어떤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사면 그래도 2, 3일 안에 무조건 올라가. 그러니까 단타 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근데 확신이 좀 있는 구간이야 라고 본다면, 그때는 오히려 ELW 옵션 이런 쪽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니까 그러면 훨씬 나은데,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만 안 빠지면 올라갈 것 같아. 또 언제 빠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상으로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 지금 아무리 올라가려고 바득바득 하지만 이 가격대 이상으로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 근데 지금 빠질지 안 빠질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한 배짜리 ETF, 한 배짜리 ETF를 가지고 매매를 하거나 선물을 매매를 하거나 주식을 매매해야겠죠. 근데 주식 하락할 때는 주식을 못 하잖아. 맞죠? 하락할 때는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식은 빼고 그러면 선물과 ETF의 인버스라든지 한 배짜리 말하는 거예요. 두 배짜리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두 배라는 건 파생된 거잖아요. 원래 하나가 만약 나스닥이 7,500에서 뭐 9,000까지 올라갔을 때 1,500포인트가 올라가는 건데 3,000포인트의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올라갈 때 가속도가 두 개를 두 배씩 붙는다라는 거죠. 움직일 때. 근데 빠질 때 두 배로 빠졌다가 위로 두 배로 올라가면 먼저 빠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100달러였던 게 그러니까 100달러였던 유가가 요즘에 하루에 뭐 50% 빠지고 30%도 빠지고 이러잖아요. 실제 유가가. 근데 오늘 50% 빠졌어요. 그럼 몇 달러가 되겠어요? 몇 달러가 되겠습니까? 50달러가 되겠죠? 네, 근데 그러면 두 배로 빠지는 게 있어요. 두 배로 난 수익을 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레버리지 매수를 했어. 100달러에서. 그러면 50 마이너스 50%가 되면 깡통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50% 됐을 때. 맞죠? 깡통 됐는데 뭐 1불이라고 칩시다. 1불이 남았다고 쳐요. 1불이 그 다음날 다시 100달러가 돼가지고 두 배가 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이건 극단적인 수치긴 한데 2달러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ETF나 이런 쪽에도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사가지고 옵션 뭐 ELW 다 마찬가지야. 이런 거는 내가 사서 그냥 그때부터 내 매수가 부근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느냐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 단기적인 단타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그쪽을 투자하면 원래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4, 5배가 넘게 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두 배짜리 하는 거를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품마다 특성을 일단 알자라는 거예요. 주식이나 선물이라는 특성, 그 다음에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빼고 인버스라든지 뭐 선물 ETF를 매매를 했을 때 한 배짜리를 해야 되는 상황과 두 배짜리를 해야 되는 상황. 내가 그럼 자신이 없어. 별로 자신이 없고 난 주식을 잘 못해. 그러면 한 배짜리 해야 돼, 두 배짜리 해야 돼. 예. 욕심 때문에 두 배를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하는 거는 자신의 몫이지만 어찌됐든 내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올라갈 것 같고 뭐 손해도 어느 정도 제한을 잡고 조금만 손해 보듯이 조금만 먹겠다라고 하면은 한 배짜리가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는 정말 갈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고 혹은 여기서 빠질 것 같다라면 두 배짜리를 하거나 옵션이나 뭐 ELW 이런 쪽으로 하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지만 손실도 크게 난다라는 거죠.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걸 선택지를 가지고도 저위험 저수익 뭐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수익에 대한 선택지를 갖는 것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요즘 톡방에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올라가지고 뭐 해가지고 한 두 개 봤는데 맨날 상한가 쳐. 저 사람이 사면 난 주식 선물 매매를 해야겠다. 선물 매매를 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손절합시다라고 하는 손절합시다 하려고 한 종목을 내가 혼자 선물로 사거나 뭐 두 배짜리를 사거나 이랬을 경우에 한 번에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거를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하기에 어떤
여기만 안 깨지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한 배짜리나 뭐 선물이나 뭐 이런 쪽 주식 쪽에 하시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는 바로 일단 빠져가지고 하루 이틀은 빠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뭐 그런 쪽으로도 접근할 수는 있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호가 주문창 활용이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제가 톡방에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 보신 분 한번 1분 쳐볼까요? 보신 분들은 이해가 다 되셨나요? 아이고. 예,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첫 번째 이제 호가 주문. 호가 주문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려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근데 1번 매수와 매도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다 주문을 넣었으면 지금 현재가에 체결이 되죠. 나는 여기다 살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가격이 내가 살려는 가격보다 싸니까 매수라는 1번이라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매수가 바로 되겠죠. 만약에 아래다가 매수를 눌렀어요. 지금 현재가가 40, 언젠가 유가 45달러 할 때네요. 지금 유가 10 몇 달러, 6달러 가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크로드를 봤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걸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매수가 체결이 안 되죠. 내가 여기서 살려고, 이 가격에 살려고 그랬는데 이 가격에 지금 아직 안 왔으니까 이 현재가가 여기까지 떨어져야 내게 사지겠죠. 이거는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했으면 현재가가 적어도 내가 살려는 가격 이하로 내려와야 사진다. 팔 때도 이제 매도 1번이라는 이 자리에서, 이 구간에다 내가 매도를 여기다 넣어놓으면 매도가 내 가격 위로 올라와야 매도가 처리가 되는 거죠. 만약 여기다가 매도를 해놨어요. 그러면 역시 체결이 안 되죠.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가격이 내려와야 체결이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에서 우리가 지정가 매매하는 거랑 똑같죠? 맞죠? 우리가 지정가 매매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가격 정해가지고 매매할 때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MIT라는 게 있는데, MIT는 만약 MIT 한 개를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원래 매수를 여기다 왼쪽에다 이 매수에다가 여기다 걸어놨다면 여기다 이 가격에 사질 건데, MIT는 지금 아직 주문이 들어간 주문이 아니에요. 마켓 이프 터치드라고 더 있죠. 예, 시장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45.49까지 올라와가지고 49.49에 딱 찍으면 그때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격에. 그래서 그때 주문이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야 사질 수가 있죠. MI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리 예약 주문이라고 보면 될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만약 매수를 하나 해놨는데 여기만 돌파하면 한번 추가 매수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다가 주문을 넣는 거죠. 그럼 이렇게 쭉 올라오다 여기를 딱 찍고 돌파하려는 순간에 내가 주문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호가 주문은 이제 호가 설정 후 해당 가격 호가를 클릭하면 주문이 들어간다. 선물 매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문이고요. 이게 스탑로스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매수를 여기다가 해놓는 상태인데 33 이하로 빠지면 나는 매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MIT 여기다 한 계약을 걸어두면 한 개를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빠지게 되면 45.33이 되면 그때 매도 주문을 얘가 내가지고 갖고 있는 주문을 청산하겠죠.
맞죠? 손절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좀 전처럼 얼마 이상 가면 난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엔 이 MIT라는 주문은 스탑 주문이랑은 틀려요. 스탑은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4544에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는데 34 라인까지 밑으로 깨지면 스탑할 거야. 난 10틱을 스탑을 하겠어. 그래서 10틱을 해가지고 손절을 딱 체크해 두면 10틱에 이제 색깔이 나오면서 손절가를 표시를 해주는데, 그하게 되면 손절이 딱 돼. 손절이 바로 되죠. 근데 이 아래 더 밑에다가 더 밑에다가 하지 말고 손절을 뭐 5틱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손절을 딱 걸어놔 가지고 손절 처리를 했는데, MIT를 내가 만약 여기다 하나 걸어놨어요. 매도에다 여기다 하나 걸어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건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 한 계약을 했는데 손절을 나는 뭐 5틱을 해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대강 여기 정도로 합시다. 대강 5줄 해가지고 손절을 여기다 걸어놨어요. 이 밑으로 깨지면 손절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MIT를 하나를 여기다 해놨어요. 매도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 MIT 걸린 데에서 손절이 되겠죠. 청산이 돼버리겠죠.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게 매도로 들어갔으니까 이 비트름 청산이 될 거예요. 그럼 스탑 주문에 하나 걸려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맞죠? 취소가 되는 거죠. 없어지죠.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막 호가가 움직이면서 급하게 움직이니까 매수를 하나 했는데, 손절을 여기다 걸까? 뭐 해가지고 해서 33에다가 손절을 하나 해가지고 처음에 하나 걸어놨어요. 이제 걸어놓고 있는 진행하는 중에 막 움직이다가 손절 한 5팀만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5개 해가지고 손절을 걸어놨어. 그럼 5개 빠져가지고 손절이 돼버려요.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주문이 사라집니까? 네, 이 주문은 안 사라지죠. 청산이 됐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도 한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MIT 주문이라는 건 시장 가격이 그 가격에 왔을 때 주문이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예약 주문. 얼마 정도 가격이 왔을 때 나는 매도를 할 거야, 매수를 할 거야,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러스 로스컷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MIT 같은 게 아까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겠지만, 내가 지금 수익이 많이 이 정도 나 있어요. 수익이 나 있는데 지금 들고 있어. 손절은 뭐 원래 나는 무조건 20틱에 손절하니까 20틱에 손절을 걸어놨어. 그럼 어딘가에서 손절이 걸려 있으니까 밑으로 급하게 빠지거나 갑자기 이슈가 나와서 물리면 빠지겠죠. 빠지게 되면 그땐 손절이 될 거예요. 근데 수익이 2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내가 수익 나다가 한 이게 10만 원 밑으로 내려면 그냥 수익 실현하고 싶어. 그러면 매도를 여기다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매도가 치면 여기 지금 가격에 팔려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가격쯤 다시 내려왔을 때 내려와가 이 가격이 찍으면 나는 그때 털래. 이익 보존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겠죠. 지금은 안 팔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켜보겠는데 막 움직이다가 뭐 36, 45.36 밑으로 내려오면 나 그냥 챙길래 라고 하면 여기다가 1을 내놓으면 밑으로 내려오다 이 가격이 오면 그때 청산이 되겠죠. 내가 들고 있던 게. 그러면 뭐 손절하고는 상관없고 이거는 건드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 이제 이익 보전을 할 수 있죠. 이익 보전이 된다라는 게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겁니다. 해외 선물의 종류라고 해서 3번이 우측에 있는데, 이제 이건 내가 매매할 종목에 선택을 하는 매매할 종목이고요. 주문의 조건은 이제 주문 수량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한 번에 내가 주문 넣을 양, 한 번 더블 클릭하거나 할 때 주문할 수 있는 양을 표시를 하는 거고, 스탑 주문은 이렇게 체크를 할 경우에 이익 실현도 체크를 할 경우에 이익 8이라고 하면은
8틱 정도 수익 났을 때 나는 자동으로 청산할래 이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스탑 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 시 활용하는 거.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주문이라는 건 회사에서 많이 쓰지는 않는데, 예, 만약 이게 2틱 없는 것도 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연속 주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언제 적 쓰던 편지 모르겠는데, 연속 주문은 5틱에 뭐 2건이다 그러면 내가 주문을 딱 넣어가지고 그 주문 조건에 설정되면 그 틱 간격으로 연속해서 2개의 주문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가끔 분할 매수할 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분할 매수할 때도 호가 주문 창할 때는 한 번씩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문을 넣기 때문에, MIT 주문 활용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화면 이제 45.44달러의 매도, 하락에 배팅된 한 계약을 보유 중이다. 구분은 매도, 수량은 한 계약을 얼마에 가격 45.44에 배팅 중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빨간 자리, 한 자리에 45.50 자리, 이 자리에 MIT를 걸면 45.50 가격이 올라오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올라오면 매도를 했는데 이제 손절 처리가 되는 거죠. 한 개가 돼서 그러면 매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우측에도 해놨으니까. 45.44에 매도를 걸어둔 상황에 왼쪽과 같이 36이라는 거에 매도 한 계약을 걸어둔다면,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밑으로 하락 시에 추가 배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트레일리 스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만약 1위치 45.36까지 내려와서 수익 구간인 경우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수익이 났어요. 36까지 내려와서 수익이 났어. 근데 내가 41에다가 MIT를 매도를 하나 걸어두면 이 가격에 올라와가지고 수익이 줄어들겠죠. 매도를 걸어놓은 거니까. 수익이 줄어들다가 이 가격에 탁 오면 청산되는 거죠. 이익을 보존시키는 거죠. 손실을 안 나게. 네, 그래서 이제 MIT라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스탑로스와 MIT의 차이점, 이거 알아가시면 오늘 주문 활용창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MIT 주문은 스탑로스와는 다르게 제한 주문과 시가 주문이 동시에 걸리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스탑로스는 제한 주문으로 스탑을 걸어둔 종목이 청산될 경우에 자동으로 스탑로스 주문이 취소되고,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아까처럼. 이미 내가 청산할 게 없으면은 스탑 주문이 들어가 있어도 몇 틱 손실이냐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라져 버려요. 근데 MIT 같은 경우는 사라지지 않는 예약 주문이라는 거죠. 예약 주문 같은 거기 때문에, 가주문이기 때문에 MIT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원주문을 청산해 버리거나 털어 버리거나 뭐 하더라도 MIT 주문은 따로 취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약으로 따로 걸어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호가 보면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네모칸에 있어가지고 하는데, 등락이 좀 크거나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가격에 놓을 때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호가가 고정되어 있으면, 현재가가 계속 가운데 있으면 빨리 움직여가지고 어려우니까 고정을 시켜 놓으면, 고정을 시켜 놓으면 현재가를 계속 이 중간에 놓고 계속 가격이 움직이는 거고요. 고정을 풀어 놓으면 지금 가격은 움직이는데 내가 뭐 스크롤이나 통해 가지고 다른 가격대에 주문을 넣을 때 좀 유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호가 체크박스 시 현재 거래되는 현재가가 중앙에 위치하게 활성되어 있고요. 시세가 급하게 변하거나 거래가 활발할 때, 내가 원하는 호가를 지정하기 어려울 때는 이 호가를 살짝 풀었다가, 체크를 풀었다가 스크롤을 움직여 가지고 자동 해제되니까 그때 이제 매매 주문을 넣으면 되고, 호가가 현재가 중앙으로 강제가 위치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호가의 주문을 설정하기 좋다. 근데 지금 현재가에 내가 움직이다가 여기서 튀면은 매수해야지 혹은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때는 현재가가 항상 중앙에 있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호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주식에는 사실 없는 기능이긴 해요. 주식은 아무리 빨리 움직이고 호가가 사라지고 뭘 해도 그냥 현재가 중심으로 돼가지고 현재가가 나타나는데, 선물은 위아래 가격폭이 굉장히 크게 넓게 잡을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틱간 간이가 굉장히 짧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호가 고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IT 주문 활용법과 이익과 손실의 스탑 주문인데요. 포지션과 동시에 로스컷 주문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왼쪽 그림과 같이 46.37의 매도 1계약을 하나 걸어두고 MIT 주문 46.42의 한 계약을 동시에 걸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37에서 체결이 되고 나면 37에서 한 계약을 매도를 했으니까 여기에 걸리면 체결이 되겠죠. 체결이 되고 나온 상황에서 움직이다가 4이익 위로 올라오게 되면 매수 청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손절을 동시에 낼 수 있다. 이런 스탑로스 오틱으로 거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나 스탑로스는 체크박스를 클리어 설정하고 매 주문마다 일괄적으로 손절가를 설정하는 데 유용하고 MIT 주문은 상황과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손절을 건다든지 할 경우에 유용하다. 트레일 스탑을 실행할 때 효율적이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머릿속에 스탑로스와 MIT 주문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 상위 HD에서 스탑 주문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스타노스 혹은 이익 실현의 주문의 설정이 가능한데 왼편과 같이 손실의 한도를 녹색 동그라미 안의 모습으로 파란색의 그라디션 드락이 표시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가가 보고 이제 파란색의 그라디션 끝 위로 올라가면 자동 청산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HTS나 뭐 호가 주문창마다 뭐 내용은 틀려요. 어떤 부분은 어떤 HTS 같은 경우는 손절이 되면 청산 가격이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돼요. 그럼 진하게 표시가 되는 데까지 닿으면 청산이 됩니다. 이익 실현도 체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또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한데 또 재차 강조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스탑로스는 보유한 잔고가 청산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한 주문이고요. MIT는 마켓 이프 터치드와 같이 그 가격이 올라올 경우 시장가 주문이 들어가는 거므로 스탑로스를 위에 걸어둔 주문이라면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청산을 하고 나면 MIT 주문은 취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딱 예를 들면 스탑은 내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내가 진입한 상태에서. 이해되시죠? 이해됐습니까? 스탑로스라는 걸 여러분들 주식에서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미 들고 있는 게 있어야 돼. 들고 있는 게 있어야지 손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MIT 주문은 내가 지금 현재 뭐 오늘 아침에 일해야 되는데 이 가격 오면 하나 매도 한번 걸고 싶다. 매도를 걸어놨어요. 근데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기 오면은 MIT 하나 걸어놔야지. 이건 손절을 해놔야지. 내가 일하고 있다 못 보다가 괜히 손실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가가 만약 여기 현재가가 46.26인데 매도를 하나 걸어놓고 여기다 매수를 하나 걸어두면 이게 체결이 돼가지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자동 손절이 될 거고 아니면은 밑으로 빠지겠죠. 밑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수익이니까 상관없고 올라오면 청산되니까 손절이 바로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걸어놓고 손실을 내 매수가에다가 뭐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틱을 내가 손절을 걸어놓고 손절 체크박스 해놓고 한 개를 걸어두면 마찬가지로 손절이 돼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스탑로스 해놓고 나서 한 개 걸어두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시장이 막 움직이는 과정에서 트레일링 스탑을 할 때 막 움직이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 아래로 안 빠지면 안 가져가야지. 근데 안 빠져 올라가. 여기 아래로 안 빠지면 가져가야지. 그리고 또 올라가. 그러면 여기 아래로 빠지면 나는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다 MIT를 걸어서 올리면은 청산이 되겠죠. 그 위에 또 올라가서 MIT를 여기다 한 개를 또 걸어놨다. 그럼 이 밑에 있는 MIT는 취소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 1번 한번 쳐봅시다.
푸르나님도 처음 들어보세요? 뭐야, 나중에 레드 계좌님, 리치파파님, 거미줄님은 못 들어봤는데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못 들었다고 하니까 용기 내서 적은 거예요. 우르르 올라오네. 대부분 다 아시네. 트레이닝 스타일 뭐냐면 먼저 트레이닝 스타일부터 할게요. 트레이닝 스탑은 내가 만약 여기서 매수 주문을 들어가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 뭐 눌림 자리나 이 자리에 만약 밑으로 깨지면 나는 청산해야지. 그럼 MIT를 여기다 걸어놨어요.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또 한번 눌렸으니까 눌려서 또 올라가면 난 여기 밑으로 하면 또 수익을 청산해야지. 또 올라가. 이렇게 또 올라가서 수렴하고 뭐 하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는 난 또 수익 지켜야지. 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간 보면서 매매한다라는 거죠. 간 보면서 매매를 하는데 자꾸 위로 내 수익 단가를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면서 밑으로 빠지면 여기까지 그냥 먹는 거고 또 여기서 만약 밑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먹는 거고 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먹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가격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확보하는 이익 실현 방법이에요. 이건 주식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분 있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트레일링 스탑은 이제 단타를 치거나 단기 매매를 할 때 많이 쓰죠. 그러니까 트레일링처럼 끌고 간다라는 뜻이고 포지션 진입을 한 후에 수익이 나는 과정에서 수익이 올라갈수록 이익 보전가를 계속 높이면서 대응하는 기법이에요. 이걸 트레일링 스탑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올라가는 대로 나는 밑으로 깨지면 난 던져야지 대응 단가를 올리는 거죠. 예, 올리면서 이 밑으로 깨지면 올리게 된다. 올려가지고 대응을 계속 하면은 MIT를 여기다 걸어놨다가 그 다음번에 또 MIT를 여기다 걸겠죠. 여기다 걸면 아래 MIT 취소해주고 또 올라가다 MIT 취소해주고 주식에서는 매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밑에다 스탑로스를 계속 스탑로스 그 체크박스에다가 계속 그 가격에다가 주문을 따로 넣어놓으면 청산이 되면 끝나버리지만 선물은 양방향의 매도가 되기 때문에 MIT 걸어두고 밑에 거 취소해주고 해서 소리가 이상해요. 울려요? 지금도 울려요? 에코가 꽉 들어가요. 그래요. 괜찮아요. 3분마다 2초? 뭐 대강 참고 들읍시다. 제가 방송은 초보라. 그래 보시고 트레일링 기법이라는 내용은 아시겠죠?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계속 보존시킨다라는 게 더 높은 내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밑으로 빠지면은 나는 털겠다. 또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 밑으로 넣으면 털겠다. 이런 식이에요. 무슨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대응을 뭘로 할 거냐? 하나는 가격으로 보는 박스권 가격 트레이딩 기법이 있고 하나는 이동평균선 트레이딩 기법이 있어요. 가격 박스권으로 본다는 건 가격이 만약 올라와 가지고 고가 기준을 잡거나 저가 기준을 잡고 올라오면 계속 대응할 부분들을 올려주는 돌파하면 돌파하는 구간까지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잡는 거를 이제 가격적으로 본다. 가격 트레일링 기법, 박스권 트레일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동평균선 트레일링 기법은 이건 주식이랑 다 마찬가지 선물이나 어디 기법이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배워두시면 좋아요. 상승이 올라가면 이평선도 따라가겠죠. 그럼 나는 이 가장 굵은 이평선만 깨지지 않으면 나는 보유할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있으면 이 가격에 한번 MIT 걸어줬다가 또 올라가서 움직임을 보고 올라가면은 또 MIT 걸어줬다가 MIT를 이평선 기준으로 계속 올려주면서 잡을 수 있죠. 근데 이평선으로 MIT를 계속 올려서 잡는다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딱 생각을 해봐도 계속 선 따라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계속 수정해 준다는 거죠. 한 칸씩 맞죠? 아까 그 가격 차이 한 칸씩 계속
호가 주문창의 좋은 점은 그런 거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매가 매수가 돼 있다면 여기에 됐을 때 클릭해 가지고 이걸로 길게 눌러가지고 클릭한 다음 위로 당겨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하면 그 가격대로 가격이 옮겨지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격이 있으면 이거는 지금 이 가격이 너무 주문이 될 수 있으니까 저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밑으로 갈게요. 여기서 MIT 매도 주문을 여기다 이렇게 만약 걸어놨어요. 여기 오면 매도를 되겠다. 두 개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두 개가 매도가 MIT에 들어가죠. 구분 MIT로 해서. 맞죠? 그럼 이거를 위로 당기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움직일 수 있어요. 바깥으로 빼면 똑같죠. 던져버리면, 바깥으로 던져버리면 주문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 매도라는 구간으로, 매도에다 넣으면 지금 또 체결이 되니까, 매수, 아유, 네, 되게 되면, 여기다가 가격에서 지금 오늘 현재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가격대 밑으로 더 가지고 가격을 넣으면, 그 가격도 역시 위아래로 드래그 앤 드롭 하거나 바깥으로 버리거나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매매를 할 때는 이제 많이 쓰는 이제 그 리스크의 고정이에요. 여러분들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매하면 하루 종일 매매하시는 분 있어요. 한 계약으로 하든 뭐 10계약으로 하든 10개 한 개로 하든 뭐 주식도 1000만 원 하든 뭐하든 간에 단타 쳐가지고 무슨 막말로 이렇게 태건쌤 방송 보다가 태건쌤이 언급만 하면 일단 한번 사고 봐. 뭐 이렇게 계속 매매하는 분들이 있죠. 예. 이거 리스크의 고정이라고 하는 거는 당일 최대 손실 금액을 정해두고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거래가 많은 상황일수록 거래가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일수록 그래요. 선물 같은 경우도 주식처럼 좀 끌고 가려고 하는 매매, 예. 끌고 가려는 매매를 하려고 자리를 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면 좀 끌고 가서 지켜보고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좋은 자리들을 좀 기다려야 하고 뭐 지켜봐야 되고 하지만 만약 지금 내가 또 회사 끝나고 와갖고 씻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나는 뭐 이브닝 쌤한테 배운 대로 이평선 왔을 때 여기 닿을 때마다 매수하고 닿을 때마다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하려고 짤팅 매매를 해요. 근데 하면 매매가 이런 매매를 하려고 내가 단기 뭐 한 10만원 20만원 먹겠다고 해가지고 매매를 하면 매매할 횟수가 하루에 수백 번이 나올 수도 있죠. 수십 번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잦은 매매를 하면 안 좋거든요. 예, 매매를 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는 60분봉을 보고 매도 자리를 잡고 이렇게 매도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틱 차트만 보고 이 자리에서 이만한 차트를 보게 되는 거죠. 매매할 사례가 많아지니까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예, 손해날 확률이 높으니까 매매 횟수는 좀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10번 이하, 5번 이하.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당일 최대 손실 금액은 총 계좌 자산의 매매 가능 횟수라고 쳐요. 근데 보통 2, 30회 정도 고정한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50만 원이 예, 하루에 손절할 거야. 50만 원에. 50만 원 이상 손실 나면 나는 그날 그만할래. 라고 했으면 뭐 평균적으로 내가 매매하는 어떤 가격이라고 치면 20회라고 하면 1000에서 뭐 150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000에서 1500 정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20회 정도 많이 하는 경우가 그렇고 저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매매할 자금을 기준으로 하루 손실의 금액을 한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매매할 자금이 만약 뭐 500만 원이다. 뭐 설정을 해놓으면 한 번은 25만 원, 60만 원 이렇게 잘 벌어요. 근데 하루
깨지니까 계속 매매해. 얼마 이상 깨져도. 그리고 매매해서 120만원 손실 나고 또 60만원 벌고 10만원 벌고 있는데 또 하다가 75만원 손실 났어요. 그러면 결국 손실이죠. 손실이에요. 근데 똑같이 수익이 나도 나는 하루에 25만원 이상 손해 나면 그만할래 라고 해서 그 이상 손실이 안 내고 그만했을 경우에는 예, 결국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겠죠, 매매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도 하셔도 왜 이걸 리스크의 고정이라는 뭐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누군가 만들어 놓고 이걸 이렇게 하니까 정말 수익이 나더라 라고 하니까 레리 윌리엄스라는 사람 이름까지 붙여놓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수익 나야 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했을 때 여러분 했을 때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이거 할 수 있으면 사실 잘 못해도 수익 나요. 정말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이거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서 지금 매수냐 떨어져서 매도냐 이거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 70%? 60%?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70% 넘기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70%가 넘기지 않는다. 60%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높은 두 개 중에 하나, 두 번 중에 한 번 맞추는 거죠. 그럼 두 번 중에 한 번 맞출 때 수익이 결국에 날려면 내가 먹는 폭은 크고 수익 폭은 손실 폭은 작아야 되잖아요. 맞죠? 25만 원으로 고정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이런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 도박이냐 혹은 뭐 땄다 잃었다 이런 얘기 표현하는 건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지 않더라도 게임으로 만약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금 평상시에 게임을 잘하다가 잘하는 게임이 있어요. 뭐 예전에 말했던 여자분들 많이 하시면 요즘에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애니팡 같은 걸 막 하고 있어. 예, 겁나 잘해. 겁나 싸이는 아니고 겁나 잘하는데 오늘따라 게임이 안 될 때 있어요. 저는 LOL이라고 LOL 리그 오브 레전드랑 뭐 스타크래프트랑 이런 거 게임을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랑 놀 만큼은 하는데 어느 날 들어오면 아무리 하려고 뭐 좀 잘해보려고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게임이라는 것도 그렇고 스포츠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화가는 뭐 매일 그림 잘 그립니까? 매일 영감 떠올라가지고 막 그리다가 아 오늘은 왠지 그림 안 돼. 그럼 그날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안 되는 날이니까. 오늘은 뭔가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날이고. 근데 여러분들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잃었어요. 잃었으면 그거 복구하거나 따려고 그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결국에 25만 원으로 막을 거 마이너스 120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멘탈 맞고 그 다음날 손이 부드러 떨려가지고 아, 내일 어떻게 하지? 살까 말까? 아 고민하다가 또 하고 나면은 고민이 되기 시작해. 그런 고민 심리가 어떤 심리로 이어지냐면 그 다음날 매매가 됐어. 오늘 120 깨져가지고 120 깨진다 그러면 또 뭐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1억 2천이 깨졌어요. 내가 매매를 10억을 하는데 어제 마이너스 1억 2천이 깨졌어. 그럼 오늘 매매할 때 오늘은 수익 나야지 하는데 수익 나면 1억 2천 복구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폭이 이만큼 이제 더 커졌어. 평상시에는 1,000만 원만 먹으려면 되는데 오늘은 매매를 하면 1억 2천을 벌고 싶어 해. 근데 1억 2천을 벌려면은 내가 원래 평상시에 뭐 1억 매매하고 2억 매매 매수해가지고 수익 나는 걸로 매매를 하려니까
못 볼 것 같아. 그러면 물량 싣고 싶죠. 비중 배팅 하고 싶잖아. 근데 비중 배팅을 또 하려고 생각하고 차트를 딱 보면 아 여기 빠졌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 쌍바닥에서 보통 한번 들어갈 만한데 여기서 뭐 1,000만원 또 2,000만원 들어갔다가 올라갈 것 같으면 5,000만원 사고 또 빠지면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또 올라갈 것 같으면 또 5,000만원 사고 결국에 방향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경우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물량을 실으려니까. 평상시 같은 매매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만 올라가는데 나는 물량을 이제 다 채워버렸어 이제. 근데 가격도 안 좋아. 비중은 실었는데 가격이 안 좋아. 좀만 빠져갖고 내가 살려던 가격도 밑으로 내려오니까 아우 손절시켜. 손절해.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 이게 악순환이 괜히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평화, 내 안에 마음의 편안을 찾는 게 그게 시장을 순응하는 거고 그게 시장을 쫓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잃을 수 있는 돈은 내일 내가 하루 잘 되면 벌 수 있는 돈만 잃고 그만하면 내일 다시 찾으면 그만. 그럼 내일 또 만약 25만 원 잃었어. 그러면 25만 원 그만두고 아 그럼 이틀만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루에 내가 평상시에 2, 30만 원만 잃으면 그만 잘 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0만 원을 잃어가지고 끝나면 그러면 정말 며칠 쉬어야 돼요. 큰 수익이 났을 때 며칠 쉬시고 큰 손실이 났을 때 며칠 쉬어야 돼요. 예, 예, 집 떠나간 며느리보다 잘 안 돌아와요. 멘탈은. 예, 내가 잘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야. 멘탈은 갖고 있을 때 잘 들고 있어야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레리 윌리엄스 리스크의 고정 꼭 생각을 하시고 예, 매매를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HTS 이제 설치하는 법과 이제 차트 보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3분만 쉬었다 하죠, 여러분들.